언니에게 걸려온 전화. 어떡해요? 형부, 언니 전화 와요. 숨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뇌가 얼어붙는 느낌. 받아. 네, 지금요? 이 상태에서? 형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쉰 것 같아? 감기 걸렸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안녕하세요. 황혼이 그늘집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주 출장, 동생에게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라고 부탁하는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너 놀고 있잖아. 네가 와서 형부 좀 봐줘. 그냥 밥만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 아, 싫어. 나도 바빠. 그리고 형부랑 둘이 있으면 어색하잖아. 용돈 줄게 해줘. 나 이번 출장 꼭 가야 돼서 그래. 나도 승진 좀 하자. 한 번만 부탁하자. 꼭 가야 하는 출장이라서 그래. 언니의 말에 나는 핸드폰을 털썩 침대 위에 던졌다. 몸도 마음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나에게 누군가를 챙기라는 건 그저 용돈 몇 푼 때문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분이 오랜만이었으니까. 비밀번호를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다. 따뜻한 국물 냄새도 사람 기척도 없는 낯선 집. 형부,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처제 왔어? 그냥 그래. 5, 6월에 걔도 안 걸린다던 감기를 내가 걸렸네. 요즘 한량처럼 지내다 보니 몸이 허약해졌나 봐. 다정한 목소리. 어색하지 않았다. 차라리 나보다 더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 다정함에 긴장을 놓았다. 밥 차려드릴게요. 언니가 삼시세끼 챙기라며 아주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도 또 전화 왔었어요. 우리 마누라 사랑꾼이지. 형부는 웃었다. 그 웃음이 참 부드럽고 따뜻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내 손은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과거로 흘렀다. 내 전 남편, 욕설, 술, 무기력, 그리고 마지막엔 폭력. 그 남자가 떠나고 나는 다시 태어난 줄 알았다. 그런데 형부 앞에서 나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소리 없이 형부가 뒤에 다가왔다.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토닥여줬고 나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형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형부는 그런 나를 꼭 안아주었고 계속해서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따뜻한 위로라고 믿었다. 진심으로 고마웠다. 형부를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도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를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형부, 왠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렇게 한참을 형부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실수일까? 형부의 손이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곳에 위치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형부를 쳐다봤다. 그 순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형부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렇게 형부와 나 입술이 맞닿았고 왜였을까? 나도 피하지 않았다. 한참을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숨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남았다. 3분 정도가 흘렀을까 나는 살짝 밀쳐내고 말했다. 형부 저 죄송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나는 손에 들린 가방을 움켜쥔 채 문을 열었다. 그런데 가지마. 밥 같이 먹자. 형부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형부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너무 오래 그 온기를 그리워했었다. 하지만 몰랐다. 그 입맞춤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바꿔놓을 거란 걸. 실수였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내 감정이 잠깐 헷갈린 거였다고. 시간이 흐르고 또 저녁 시간이 찾아온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심장은 그때의 기억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 방 안, 그 느릿했던 스킨십,
그리고 나의 반응. 그건 너무 생생해서 더 잊히지 않았다. 현관문 앞. 비밀번호를 누르자마자 형부가 문을 열고 서 있었다. 깜짝이야. 왔어? 말도 없이 형부는 내 손을 당겼다. 그리고 거칠게 입을 맞췄다. 이번엔 달랐다. 아까처럼 조심스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았다. 입술이 닿자마자 그의 숨소리는 깊어졌고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우리는 또다시 그 방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나도 그를 끌어안았다. 왜 이러는 걸까? 왜 나는 멈추지 못하는 걸까? 형부, 이건 정말 말하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는 서로의 옷을 천천히 하지만 주저없이 벗겨냈다. 눈빛 하나로, 입맞춤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듯.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다. 한참을 그렇게 태풍처럼 밀려오는 감정에 휩쓸렸다. 언니에게 걸려온 전화. 어떡해요? 형부, 언니 전화 와요. 숨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뇌가 얼어붙는 느낌. 받아. 네, 지금요. 이 상태에서 형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쉰 것 같아? 감기 걸렸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형부, 밥은 잘 챙겼지? 응, 지금 찌개 끓이고 있어. 내 허리 위로 그의 손이 미끄러졌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고마워. 진짜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언니의 말에 순간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나는 그걸 꾹 눌렀다. 미안해, 너도 혼란스러울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멈출 수가 없다. 형부의 그 말에 대답 대신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죄책감보다 더 큰 감정이 그 순간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날 된장찌개는 조금 짜게 끓었고 우리는 평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숟가락을 들며 태연한 척 웃었지만 눈빛만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형부, 아침엔 미역국 드릴까요? 감기엔 따뜻한 국물이 좋다던데. 응,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굶어 죽었겠다. 우리의 대화는 늘 일상처럼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이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아니었다. 어젯밤 내 몸 위에 머물렀던 형부의 숨결이 아직도 살갗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요즘 많이 밝아졌네, 처제. 표정도 좋아졌고. 그래 보여요? 그런가? 그래, 웃고 있는 내 얼굴도 조용히 밥을 차리는 내 손도 그 어느 때보다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 사람을 안고 그 품 안에서 울고 그리고 느꼈으니까. 점심을 먹고 형부는 TV를 보며 깔깔 웃었다. 나는 소파 옆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웃음이 났다. 사랑이라 하기엔 빠르고 실수라 하기엔 너무 반복적이었다. 형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고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도 기다릴게. 나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또 가고 싶은 걸까? 언니는 아직 제주에 있었다. 계속되는 일정, 그리고 매일 아침 걸려오는 전화. 니네 형부 잘 부탁해. 내 동생이라 믿고 맡기는 거니까. 그 말이 내게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형부는 주방에서 냄비를 열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해보려고. 된장찌개 너 해준 거 보고 따라했는데 맞나 몰라. 오, 진짜요? 우리는 함께 주방에서 웃으며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식탁 위에 밥을 놓고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었을 때 형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오늘도 괜찮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부가 잡으면 저 도망 못 가요. 그는 내 손을 끌어당겼고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렇게 또 그 방으로 향했다. 오늘의 형부는 어제보다 더 천천히, 더 뜨겁게,
내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다. 나는 눈을 감고 그 품 안에 몸을 묻었다. 숨소리, 땀, 체온, 그리고 우리가 깨고 있는 선. 밤이 깊어지면 형부는 등을 돌려 잠들었고 나는 그 곁에서 오래도록 눈을 떴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오면 나는 또다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늘 그래왔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까? 오늘도 형부는 나를 반기며 미소 지었다. 식탁 위에 놓인 국물의 온도처럼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그가 건네준 물컵 하나에도 내 마음은 자꾸 흔들렸다. 이건 그냥 감기 몸살 때문이야. 내가 잘 챙겨주니까 감정이 흔들린 거고, 우린 곧 멈출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요즘 웃는 거 자주 본다. 처제 웃는 얼굴, 참 보기 좋네. 그런가요? 형부 앞이라 그런가 봐요. 웃으며 건넨 말이 내가 먼저 선을 넘은 것처럼 들렸다. 형부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봤고 그 시선은 아무 말도 없이 내 안을 꿰뚫었다. 형부의 방, 낯익은 어둠과 체온.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사랑처럼 느껴졌다. 입맞춤은 길고 조심스러웠고 어깨를 감싸는 팔은 자장가처럼 따뜻했다. 형부, 이거 사랑은 아니죠?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응, 사랑 아니야. 그냥 잠시 위로받고 있는 거지. 그 대답에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또다시 울리는 언니의 전화. 나는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너 잘 챙기고 있지? 형부 상태는 좀 어때? 응, 오늘은 된장찌개에 계란찜까지 해드렸어. 잘 드셨어. 역시 내 동생.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나만 믿어. 이번에 진짜 승진할 것 같아. 그 목소리가 기쁘면서도 너무 아프게 들렸다. 언니, 미안해. 나 지금 당신 남편의 품에 안겨 있어. 전화를 끊자 형부가 내 등을 감싸 안았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형부가 아니라 내가 못 멈춘 거예요. 이상하게 형부한테 안기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날 밤 나는 형부의 품에서 잠들었고 형부는 내 이마에 작게 입을 맞췄다. 사랑은 아니야. 그냥 잠시 서로에게 머문 거야. 그 말을 되뇌며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 잠시가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될지. 이틀 남았다. 언니는 내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정말 끝이 나야만 한다. 나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손에 잡히는 대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도마 위의 칼질 소리로 내 마음의 혼란을 지워보려 했지만 형부의 시선이 등 뒤에서 나를 꿰뚫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언니 돌아오시는 날이죠? 내일 저녁.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는 대답 대신 내게로 천천히 걸어와 뒤에서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힘없이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오늘은 더 뜨겁게 안기고 싶은 걸까요? 그는 말없이 내 얼굴을 감싸 안았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의 입맞춤은 어느 때보다 길고 깊고 슬펐다. 옷이 벗겨지는 속도는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더 강렬했다. 우리는 마치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하고 껴안았다. 형부는 내가 덮어준 이불을 들추고 창가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형부, 저 내일부턴 안 올 거예요. 그가 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응, 알아. 그게 맞지. 형부는 후회 안 하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돌렸다. 후회는 해. 하지만 너라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어. 그 말에 나는 베개를 꼭 껴안고 눈을 감았다. 점심을 차려놓고도 나는 식탁에 앉지 못했다.
형부 오늘까지예요. 우리 더는 안 돼요. 그래. 나도 알아. 오늘 밤까지만 널 갖게 해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고 눈빛 한 번으로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밤. 그는 더 천천히, 더 깊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마지막이라서가 아니라 널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언니 도착했어. 내가 오늘 저녁은 차릴게.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쉬어야지. 전화기 너머의 언니 목소리는 예전과 다를 것 없이 활기찼다. 나는 그래, 고생했어.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 모든 감정을 감추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다. 나, 언니, 그리고 형부. 언니는 연신 웃으며 출장 이야기를 쏟아냈고 나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몇 번이나 눈을 내리깔았다. 찌개 맛있다. 당신 솜씨야? 언니의 말에 형부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처제가 남기고 간 재료로 내가 따라 해봤어. 와, 이 집에 요리사가 둘이나 생겼네. 나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어. 언니는 웃었고 형부와 나, 우리는 아주 짧게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엔 그날 밤의 열기와 지금 이 순간의 죄책감이 서로 엉켜 있었다. 형부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언니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었다. 오늘은 잘 있었지? 네. 난 계속 생각나. 너랑 함께한 그 밤이. 형부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욕망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정말 안 돼요. 언니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난 자꾸 널 보고 싶어져. 형부의 숨결이 내 귀 가까이서 속삭였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형부의 체온이 아직도 내 몸 위에 얹혀 있는 듯 했다. 그의 말, 자꾸 널 보고 싶다. 그게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언니는 돌아왔고 집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된장찌개를 먹을 때마다 그 위에 묻은 입맞춤의 기억을 씻어낼 수 없었다. 그리고 형부 역시 식탁 건너편에서 그 기억을 되새기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김치 더 줄까? 아니요, 괜찮아 언니. 저 오늘 점심 많이 먹어서.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내 앞에 반찬을 더 내어주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언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자꾸 목구멍에 걸려서 밥알이 내려가지 않았다. 형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데 그의 발끝이 내 발목에 스쳤다. 형부?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젓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식탁 아래 그의 발이 다시 내 발목을 건드렸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조금씩 의도된 움직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나는 숨이 막히는 듯 수저를 내려놓고 물컵을 들었다. 왜 그래? 언니가 물었다. 좀 더워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네. 언니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쌓인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형부가 내 뒤로 다가왔다. 왜 자꾸 그런 짓 하세요? 언니 앞인데 보면 어쩌려고. 그냥 내가 자꾸 생각나. 나는 어이없어 고개를 저었지만 형부는 내 허리 뒤를 조용히 스쳤다. 그날 이후 내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심장이 자꾸 너한테 간다. 그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거실은 고요했다. 언니는 이미 잠이 든 듯했고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형부의 말만 되뇌었다. 심장이 자꾸 너한테 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식탁 아래 스쳐간 그 감촉 하나에 나는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가족처럼 같은 국을 먹고 같은 뉴스를 봤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이미 서로의 불씨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들키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나 잠깐 미용실 좀 다녀올게. 형부랑 점심 먹고 집 정리 좀 해놔줄래? 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신호 같았다.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고 형부는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언니 나가셨어요.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지. 그런데 너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맞다. 기다리고 있었다. 무섭게도 현관문이 닫히기 전부터 내 심장은 뛰고 있었으니까. 형부의 손이 내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다. 형부 제발. 하지만 그 말은 그의 입술에 가로막혔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만 집중한 채 입을 맞췄다. 소파 위 햇살이 비추는 대낮의 거실에서 옷이 벗겨지는 속도는 더디지 않았다. 그는 허겁지겁이 아니었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침대가 아닌 거실 바닥, 벽에 기댄 자세, 주방 옆 탁자 위. 욕망은 공간을 가리지 않았다. 형부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지금만은 그냥 너만 느끼면 돼. 그는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더는 목소리를 삼키지 않았다. 그렇게 낮에 집안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왔어. 미용실에서 좀 오래 있었지? 형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고 나는 급히 옷을 추스르며 주방으로 뛰어갔다. 어우, 된장찌개 또 끓였어? 너무 맛있는 냄새나. 언니가 싱크대 옆에 서며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 웃으며 대답했다. 응, 형부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처제가 최고야. 형부가 진짜 복 받은 거야, 그치? 형부는 웃었다. 응, 맞아. 정말 복 받은 거지. 그날의 된장찌개는 언니의 칭찬과 형부의 침묵 속에서 식어갔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엔 이미 들키면 끝장인 치명적인 낮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했다. 언니는 집에 돌아왔고 형부는 평소처럼 다정했고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밥을 차렸다. 그저 그뿐인 척. 하지만 식탁 아래 형부의 손끝이 내 무릎에 닿았을 때 나는 식은 국을 삼킬 수 없었다. 처제, 오늘은 된장 말고 순두부 어떠냐? 형부의 말에 언니가 웃었다. 웬일이래, 당신 갑자기 입맛 까다로워졌네? 그냥 부드러운 게 당기더라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허벅지를 문질러 오던 손과 함께였고 나는 젓가락을 놓칠 뻔했다. 형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말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뜨거워졌어? 형부는 내 허리를 감싸고 몸을 밀착시켰다. 내 뒷목에 닿는 그의 입술, 그리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샤워기 물소리. 형부 안 돼요. 언니 지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그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언니가 샤워를 끝내고 나오기 전에 급히 정리했다. 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나는 TV 화면조차 보지 못한 채 숨을 가다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언니가 물티슈로 얼굴을 닦으며 묻는다. 뜨거운 물 마셨어서요. 그럴 수 있지. 요즘 감기 돌던데 조심해야 돼. 나는 애써 웃었다. 형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자꾸 손을 가슴에 얹었다. 형부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다. 그가 뱉은 숨소리, 내게 속삭였던 말들. 소리내지 마. 지금은 내 숨만 들어도 좋아. 나는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건 욕망이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지는 위험이었다.
우리는 태연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식탁 위에선 언니와 함께 웃고 식탁 아래에선 서로를 붙잡는 법. 그리고 그 밤 나는 또다시 형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형부의 방문 앞에 내가 서 있었다. 나도 몰랐다.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몸이 먼저 움직였고 생각은 뒤따르지 못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언니는 늦은 회식으로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끊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었다. 툭툭. 내 손끝이 문을 두드렸다. 그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났고 형부는 문을 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처제, 저 그냥 얼굴만 보러 왔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형부는 날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와. 방 안은 어둡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고 형부는 내 앞에 천천히 다가왔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럼 왜?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그냥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부가 나를 안았다. 말도 주저도 없이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형부, 나 이제 어떡하죠? 그의 입술이 다가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을 열었다. 길고 깊은 입맞춤, 숨소리도 맥박도 빨라지는 순간. 형부 멈춰야 하는 거 아는데. 나도 알아. 그런데 널 놓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죄가 아니라 사랑처럼 들렸다. 우리는 다시 옷을 벗었고 침대 위 서로를 삼켜갔다. 격정의 끝에서 그는 내 귓가에 조용히 말했다. 처제, 나 사랑하나 봐.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술 대신 마음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이 빠져버렸다는 걸. 아침 7시 42분. 주방에는 콩나물국 끓는 소리가 퍼졌고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 뚜껑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속엔 아직 형부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의 입술, 그의 고백,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나눈 뜨겁고 부드러운 속삭임까지 모두 어젯밤 일이었다. 어우, 냄새 좋다. 역시 우리 집은 아침에 국부터 끓여야 뭔가 살 것 같아. 언니는 잠옷바람으로 주방에 들어왔고 나는 화들짝 놀라 웃었다. 콩나물국 끓였어. 형부가 해장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어머, 우리 처제 진짜 살림꾼이네. 형부도 좋겠다. 이럴 때 처제 있는 게 천군만마지 그치 여보? 그 순간 형부가 조용히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응, 진짜 고마운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한마디가 심장을 쿡 찔렀다.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일상적인 말들, 웃음, 농담, 그리고 형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었다. 그런데 그의 손등이 내 손끝에 닿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었고 그는 잠시 내 손끝을 쓸 듯 스쳐갔다. 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후후 불며 입에 넣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밤새 껴안고 있었던 두 사람이 맞을까? 그런 혼잣말이 마음에 스쳤다. 언니 출근 준비해. 여기 정리는 내가 할게. 진짜? 그럼 미안. 나 오늘 좀 바빠서. 언니가 자리를 뜨자 형부가 조용히 내 뒤로 다가왔다. 밤새 내 생각뿐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형부, 그러지 마요. 언니 아직 집에 있어요. 그래도 딱 한 번만. 그는 내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말은 이렇게 태어난 일상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우리는 같은 국을 나눠 먹었고 같은 잔에 물을 따라 마셨다.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밤새 껴안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오늘도 계속된다는 걸. 그날 아침 언니는 출장 후 처음으로 긴 연차를 냈다며 우리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점심 차릴게. 두 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같은 집안, 같은 공간. 그녀는 웃고 있고 우리는 방금 전까지 껴안고 있었는데 형부,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그래야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나를 계속 쫓았다. 나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의 체온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언니는 두 팔을 걷고 김치찌개를 푹 끓였다. 어때? 내 요리도 아직 죽진 않았지? 최고예요. 언니 요리는 늘 따뜻해요. 그럼 우리 집 맏며느리였는데. 안 그랬어요, 여보? 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지. 그 짧은 말이 내 심장을 세게 때렸다. 그래, 언니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미안했고, 그래서 더 형부가 그 품 안에서 갈 곳 잃은 눈빛을 했던 걸지도 모른다. 형부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이제 더는 피하지 않았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다. 형부, 그냥 품에만 안고 잘게. 그거면 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우리는 조용히 누워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에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입술도 숨소리도 그저 천천히 섞여갔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속삭였다. 형부, 저도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오래 바라봤다. 이젠 정말 멈춰야 하겠지. 네, 그럴 거예요. 그날 아침 우리는 김치와 계란말이를 먹었다. 언니는 활짝 웃었고 형부는 식사 내내 조용했다. 나는 늘 그렇듯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형부의 젓가락을 피해 손을 내렸다. 이제 우리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죠. 우리가 함께였던 그 모든 밤들, 그 뜨거운 입맞춤과 멈추지 못했던 숨소리. 형부는 내 언니의 남편이었고 나는 그 언니의 하나뿐인 동생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